가래가 많으면 왜 우리가 힘드냐? 아주 심한 경우는 그대로 완전히 막았습니다. 숨을 아예 쉬지를 못하거든요. 가래 치료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직접 빼내는 겁니다. 바로 병원에 가기가 좀 어려울 때 빨대를 이용해서 뱉어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호흡기내과 전문의 진성림입니다. 먼저 가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가래는 침하고 틀리게 기관지에서 나오는 물질을 가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가래를 만약에 삼켰을 경우에는 결핵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삼키게 되면 위로 들어가서 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 결핵까지 유발되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래는 뱉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삼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래를 또 잘 뱉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기관지 확장증 환자분 같은 경우는 가래가 굉장히 많이 기관지에 쌓였기 때문에 이 가래를 뱉어내서 기관지를 청결하게 해줘야지 치료와 관리에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관지 확장증 환자나 만성 기관지염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가래를 잘 뱉어내야지 좋게 되겠습니다. 또한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가 가래를 아무 데서나 뱉는 이런 문화가 좀 있는데요. 이런 가래를 뱉을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게 폐결핵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폐결핵을 전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가래를 뱉을 때는 항상 가래 에티켓이라고 해서 휴지로 입을 막고 가래를 뱉는, 길에다가 함부로 가래를 뱉지 않는 그런 습관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가래에 있는 결핵균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뱉는 가래에는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폐결핵 환자나 기관지 결핵 환자의 가래에만 결핵균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가래에는 결핵균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결핵 발병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이기 때문에 가래를 뱉는 에티켓은 지켜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래를 빼내는 방법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호흡기 물리치료라고 해서 액티브 사이클 브리딩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물병에다가 물을 채우고 빨대를 이용해서 불면서 뱉어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의 의학적 원리는 포지티브 프레셔를 이용한 겁니다. 즉 우리가 가래를 뱉을 때 저항을 이용해서 가래를 뱉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병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보다는 좀 큰 1리터 생수 정도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여기 뚜껑을 이렇게 열고요. 빨대를 여기다 꼽은 다음에 물을 가득 채우지 않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반이나 3분의 2 정도 채우고 빨대를 이용해서 계속 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에서는 거품이 일어나고 그 버블을 통해서 우리 기관지에 진동이 느끼게 되고 이 기관지에 압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가래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물병 불기인데, 이것의 원리는 포지티브 프레셔, 그러니까 양압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래를 뱉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허핑 기침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침을 할 때 그냥 콜록콜록 하는 게 아니라요. 허핑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가쁜 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흉곽을 팽창시켰다가 수축, 제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하면서 가래를 뱉어내는 기침을 우리가 허핑이라고 합니다. 호흡기 물리치료는요,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 조절법, 두 번째는 흉곽을 확장시키는 운동법, 세 번째는 강제로 숨을 내쉬는 호흡법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호흡 조절법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숨을 쉬는 것은 코로 그냥 들이쉬고 코로 내쉬고 이렇게 쉬는 거는 우리가 자연적인 호흡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액티브하게 가래를 뽑아내기 위한 호흡 조절법은요, 코로 들이쉬었다가 내쉴 때는 우리가 코로 내쉬는 게 아니라 입으로 하고 내쉬는 게 우리가 호흡 조절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측면에서 흉곽 확장 운동법은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는 코로 들이쉬는 게 맞지만 이 흉곽 확장을 할 때는 코로 들이쉬는 게 아니고요. 저를 보세요. 입을 통해서 들이쉽니다. 그래서 이 흉곽이 완전히 최대한 팽창되도록 들이쉬는 겁니다. 내쉴 때는 입으로 후 이렇게 내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흉곽 확장.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세 번째 우리가 강제 호흡기 호흡법이라는 건 뭐냐면, 숨을 코로 들이쉬었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내쉬는 걸 그냥 후 내쉰다든지 코로 내쉬는 게 아니라 강제로 가장 본인이 내쉴 수 있는 빠른 시간 내에 확 내쉬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가장 우리가 가래를 뱉어내는데 중요한 호흡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의 이물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의 이물감이 아주 다양한 질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그 징후, 표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가장 흔한 질환은 편도나 인후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면 목에 뭐 가래가 낀 것 같고 뭐 이런 증상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또 두 번째, 아주 우리가 목에 이물감이 있을 때 흔한 질환은요, 우리가 역류성 인후염, 역류성 식도염, 위산이 역류함으로써 인후염이나 후두염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호흡기 질환이 아닌데 목에 가래가 낀 것처럼 그렇게 이물감이 있다고 사람들은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흔한 거는 코가 목 뒤로 넘어간다 그래서 옛날에 진단명은 후비루 증후군, 최근에는 상기도 기침 증후군이다. 이렇게 상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후두 위에, 여기까지가 상기도거든요. 목에 이물감을 느끼게 하는 아주 대표적인 원인이 되겠고요. 또 드물지만 만성 부비동염, 축농증도 이 코의 상악도에 있는 고름 같은 가래가 목 뒤로 넘어가면서 목에 굉장히 이물감이 있다, 뭐가 끼어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사실 뭐 생명과는 그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후두암이고요, 하나는 성대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에 이물감이 굉장히 오래됐고 잘 낫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혹시나 후두나 성대에 나쁜 게 있지 않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상인도 가래가 생길 수 있는데요, 아예 가래가 안 나오면 이것도 우리 인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하루에 100cc 정도는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루에 100cc 정도의 가래 중에서 95%, 95mm는 수분으로 차 있습니다. 나머지 5%가 이제 단백질, 여러 무기질, 지질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게 정상적인 가래의 성분이고요. 저기에 만약에 병적인 문제가 생기면 세균이라든지 결핵균이라든지 곰팡이균이라든지 암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오는 것이 비정상적인 가래가 되겠습니다. 가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우리 기관지의 표면을, 가래가 이렇게 싸고 있기 때문에 기관지의 표면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효과가 있고요. 또 외부에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미세먼지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같은 것이 들어올 때 보호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가래의 기능은, 이런 병적인 상태가 됐을 때 가래의 양이 많아지고요, 가래의 색깔이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어떤 호흡기에 병적인 상태가 생겼다는 것을 가래를 통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즉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통증이나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가래라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래는 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래가 많으면 왜 우리가 힘드냐? 첫 번째로는요, 가래가 하루에 100cc 이상보다 많게, 심한 사람들은 1000cc까지도 나옵니다. 10배 이상. 이렇게 가래가 많이 나오게 되면 첫 번째 가장 문제는 숨이 차게 됩니다. 기관지 내부에 가래가 꽉 막아버리기 때문에 숨을 쉬는 통로가 가래로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숨이 차게 되고요. 또 가래는 끈적끈적하고 여기에는 각종 단백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세균의 배양, 거기서 먹이를 취득하게 돼서 세균에게 계속 영양분을 제공하게 돼서 세균이 더 번식하게 됩니다. 또 가래가 많으면 계속해서 기침을 하게 되고요. 이 기침이 그냥 한 번, 두 번 하는 이런 일회성 기침이 아니라 하루 종일 계속해서 기침을 유발하게 되고요. 각종 호흡기에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호흡기내과적으로 가래의 색깔은 고혈압 환자에서 혈압과 같고요,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과 같다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가래의 색깔만 보고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병을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래의 색깔이 아주 하얗고 투명한 거는 병이 없어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그냥 하얗고 끈적거리지 않고 투명한 이런 가래는 그냥 몸의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잠깐 감기가 걸렸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래의 색깔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슬라이드에 보이듯이 하얗지만 굉장히 저거는 투명하지가 않아요. 불투명하거든요. 저런 경우의 가래는 감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후비루 증후군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저런 가래는 100% 기관지에 문제가 있는 가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런 가래의 색깔이 나오면 내 기관지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만성입니다. 만성 저맥농성 기관지염. 저맥농이라는 건 뭐냐면 끈적끈적하다. 기관지염이 그냥 단순한 기관지염이 아니고 만성, 오래됐고 가래가 아주 저렇게 불투명한 가래가 나오는 기관지염이고요. 다음으로 아까하고는 색깔이 좀 완전히 틀리죠. 이거는 색깔이 그냥 하얀색이 아니라요, 고름색이죠. 우윳빛 고름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만약에 가래의 색깔이 이렇게 우윳빛 고름색으로 나온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호흡기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래의 색이 나오면 반드시 병원을 가셔야 되고 검사를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가래는요, 기관지 확장증인데 아주 중증, 매우 심한 기관지 확장증일 때는 이렇게 가래의 색이 아주 고름빛처럼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폐렴 걸렸을 경우에 저렇게 가래가 고름색으로 우윳빛으로 나오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이 가래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가래죠. 가래를 탁 뱉었는데요, 피가 보여요. 저렇게 가래에 피가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객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무서운 거는 잘 아시는 여러분 폐암, 두 번째 또 아주 중요한 거 결핵, 이런 거는 상당히 위중하고 또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가래에 피가 나오는 경우는 그냥 내가 감기다, 염증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그냥 약 주세요 했을 때 약만 줄 의사도 없습니다. 무조건 검사를 할 겁니다. 근데 검사를 다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까보다 더 진한 우윳빛입니다. 완전히 고름 중에 고름인데요. 이렇게 나타나는 건 대표적인 거는 이제 아주 중증의 폐렴인 경우가 있고요. 중증의 기관지 확장증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2차 감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관지 확장증 자체가 심한 분이 2차적으로 세균에 감염이 되게 되면 저렇게 아주 심한 가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드물지만 폐 농양이라고 해서 폐에 고름이 차는 병이 있습니다. 폐 자체에 고름이 차기 때문에 저렇게 가래가 완전히 진한 고름처럼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또 하나 가래 색깔이 초록색으로 나올 경우는 아주 또 특이한 병이 있습니다. 특이한 세균이 있거든요. 슈도모나스라고 해서 우리나라 녹농균, 이 녹농균에 감염이 되면 가래의 색깔이 저렇게 초록색으로 나옵니다. 저런 녹농균은 보통 건강한 기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잘 걸리지가 않고요. 기존에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 기관지 염증이 만성으로 있다든지 기관지 확장증이 있다든지 COPD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녹농균에 감염이 되면 가래색이 초록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요.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가래의 색깔은요, 갈색 비슷하게 나오는 가래가 있습니다. 사람의 가래를 갈색으로 만들게 하는 세균이 바로 폐렴杆菌, 폐렴 막대균이라고 해서 플레비지아라는 세균이 있는데요, 이 세균에 감염되면 가래의 색이 특이하게 저렇게 갈색으로 저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래가 이렇게 흰색으로 나오긴 하는데 갑자기 없던 증상이 생겼어요. 가슴이 아파요. 아니면은 가래가 나오는데 기침이 너무 심해졌어요. 가래의 양과 색깔도 중요하지만 동반되는 증상이 갑자기 생겼다. 이것도 가래의 색깔과 상관없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래 치료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그 가래를 유발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우리가 정확히 찾아서 치료해야지 가래가 치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을 우선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특수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요,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심지어 항생제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어도 가래가 해결이 안 되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래가 우리 기관지 안에 거의 고름처럼 이물질로 막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무기가 기관지 내시경을 해서 가래가 기도를 완전히 이렇게 막고 있는 경우에 기관지 안으로 직접 내시경을 넣어서 가래를 직접 빼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숨을 아예 쉬지를 못하거든요. 이것은 이물질이 기관지를 막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가래를 제거해주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른 기침이 우리가 심해질 때 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처치가 있는데요. 우선 마른 기침이 8주 이상, 2달 이상 가는 경우를 의학적으로는 만성 기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기침을 했는데 3주 이내다 하면은 우리가 급성 기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기침이 집에서 계속 나오면 바로 병원에 가기가 좀 어려울 때 집에서 급하게 할 수 있는 처치가요, 우선 밤에 사람들이 대부분 기침이 심해집니다. 특히 감기를 걸렸거나 기관지 염증이 생겼을 때는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는 정상적으로 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스테로이드 하면 거부감부터 딱 들어요.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스테로이드가 분비가 안 되면 인간은 생존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인체 내에는 하루에 스테로이드가 일정량, 약 7.5mg의 스테로이드가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의 호르몬 분비는요, 밤에, 새벽에 제일 떨어져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농도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은 항염증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우리 몸의 염증이 좋아져요. 근데 밤에는 떨어지니까 항염증 효과, 염증에 저항하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침이 많아지는 거고요. 새벽에 기침이 심해지는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원인은 우리 또 인체 내에는 자연적으로 생리적으로 멜라토닌이라는 우리가 잠잘 때 많이 나오는 호르몬,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밤에 많이 나와요. 또 스테로이드와 다르게 신염증성이에요. 그러니까 염증을 좋아하는 호르몬이에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밤에 기침이 유독 심해지는 거고요. 밤에 기침이 막 심한데 똑바로 이렇게 누워서 자잖아요. 기침이 더 심해집니다. 똑바로 눕게 되면 중력 때문에 우리가 숨각의 압력을 느끼기 때문에요. 기침이 더 심해지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산소 포화도가 거의 20% 정도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침이 아주 심해질 때 밤에 잠잘 때의 자세의 꿀팁은요. 반드시 뭐로 누워서 자야 됩니다. 옆으로. 그리고 이제 충분한 수분 섭취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기침을 하게 되면 특히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꿀물도 좋고요. 조금의 설탕물도 좋고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기침 반사를 억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기침이 있는데 좀 피해야 할 음식이 아주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겠지만 매운 음식, 또 너무 기름진 음식, 또 너무 차가운 거 이런 음식들은 우리가 기침 반사를 자극을 해요. 그래서 기침을 더 심하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음식을 드실 때는 맵고 짜고 기름지고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집에서 기침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절기가 오죠. 그래서 목감기 많이 걸리게 됩니다. 목감기가 대부분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불편할 때 나는 목감기가 들어서 너무 아프다. 그럴 때는 우리가 타이레놀, 아시타미노펜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타이레놀은 이제 진통 효과는 있어요. 근데 목감기가 정말 목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럴 경우에는 타이레놀보다는 이부프로펜이라는 폐열 소염 진통제. 왜냐면은 이부프로펜은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타이레놀은 항염증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의 차이점을 잘 아셔서 내가 그냥 목만 조금 불편하고 아프다 하면 타이레놀 드셔도 되는데 내가 만약 열이 나고 목이 많이 아파서 목에 염증이 생긴 것 같다 할 때는 이부프로펜을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두 가지 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타이레놀은 간에 대한 독성이 있기 때문에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부프로펜은 알러지가 반응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이부프로펜의 중요한 경우는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부프로펜 복용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빨리 낫고자 할 때는 이부프로펜 계열의 약을 드셔도 되고요. 중요한 게 이제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물을 자주 헹구어 주시고 또 목도리를 하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저러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목감기를 좋아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 건강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걸음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호흡을 이렇게 할 때 코나 목을 통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물을 많이 마시기, 너무 자극적인 음식 먹지 않기, 제일 중요한 거 담배 안 피우기, 또 미세먼지 많을 때 마스크 쓰고 가기, 야채 많이 먹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하기도 중요한데 우리 목에 이렇게 정상적인 후두가 있고요, 또 정상적인 성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목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호흡을 하는 첫 걸음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 이렇게 목의 후두에 큰 성대 쪽에 이게 암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는 담배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지켜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